자, 우리가 엊그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판별식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딱 구분해 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각각의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지가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그려지니? 어떻게 그려지니? 요 경우는 어떻게 생길까요? 일단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서화태경.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그지? 원래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어?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서 나왔잖아요.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 이거였는데, 근데 이 실근의 개수가 함수로 넘어와서는 뭐의 역할을 했죠? 함수에서는 x 절편의 개수였죠. x 절편의 개수. 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 절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x 절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 자, 그럼 요 경우는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판별식이 0이니까 어떻게 생겨요? x축에 딱 이런 거 뭐라 그래?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x축이랑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런 이미지가 싹 떠올라야 되고요. 시우야 일로 와. 자, 요 경우는요,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뒤집혔으니까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안 만나야 되잖아.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 그죠? 어제나 여기를 보자. 턱 깨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볼록한데 요렇게 접하는 그래프. 그지? 얘는 위로 볼록한데 x축이랑 2번 만나는 그래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요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다가 이제 요걸 추가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건 뭐예요? 1차 함수, 직선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식을? 그치? 요 부분하고 같다라고 놨었죠. 그쵸? 그럼 얘네들을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럼 또 이걸 이쪽으로 다 넘겨가지고요.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으로 만든 다음에 요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그 판별식이 또 갖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요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 판별식은 무엇의 개수를 알려주나? 만나는 점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죠. 교점의 개수. 그죠? 교점의 개수. 자, 그럼 만약에 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둘이 만나는 점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어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경우가 생각이 나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그죠? 2번 만나는 경우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2차 함수의 무슨 값과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 자, 만약 구간에 제한이 없다면, 구간에 제한이 없어.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태경아 무슨 값만 갖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무슨 값만 같죠? 일로 와. 오늘 집중 좀 해보자. 컴온. 빨리 와. 그래. 빨리 와. 이건 너 코로나 난 다음에 한 얘기거든요. 빨리 오세요. 자, 그러면 평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무슨 값만 갖는다? 일로 와. 두 번째 줄로 와. 맨 앞으로 와. 맨 앞에 있으면 또 있는 거. 일로 와, 평화, 빨리. 안 와? 안 오면 강제로 데리고 와야 돼. 진짜. 자, 김영진.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무슨 값만 갖는다? 그래, 최소값만 갖는다. 최소값. 그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낮은 지점은 있지만 가장 높은 지점은 없죠. 계속 올라가니까. 기억나지, 그지? 자, 그럼 시우야.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무슨 값만 갖는다? 최대값만 갖는다. 그지? 가장 높은 지점은 있지만 가장 낮은 지점은 없으니까. 그지? 요걸 기본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용이 결국 그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다 어느 지점에서 갖게 돼요? 어디? 반지름이요? 그죠. 꼭지점이요. 꼭지점. 그죠? 네, 아래로 볼록하건 위로 볼록하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지점은 무조건 어느 지점이야? 꼭지점이죠. 이차 함수의 꼭지점. 그죠? 그래서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자,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축이 여기가 x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이차 함수에서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주게 되면 0에서부터 뭐 3까지 이런 식으로 x값의 범위를 딱 정해주면 이때는 이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무슨 값과 무슨 값이 다 생겨? 최소값과 최대값이 다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0부터 3까지를 이제 여기다 표시할 때 이 축에서부터의 거리를 잘 반영해서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 자, 0이라는 지점은 이 축에서 어느 쪽인가요? 왼쪽으로 한 칸. 그렇죠. 왼쪽으로 한 칸.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x는 0이라고 하고, 자, 3은 어때요? 3은 1보다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이죠.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럼 여기가 한 칸,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3. 자, 그럼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요만큼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최대를 갖고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가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그치? 그치? 자, 민영아. 얘는 지금 x값이 얼마일 때 최소를 갖나요? 한 번 더 틀리면 일로 오는 거야. 자, 그럼 얼마일 때 최대를 갖나요? 그렇죠.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최소를 가지고 여기에서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95쪽에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이제 뒤쪽의 문제를 볼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을 추가로 배울 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다 이제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31번을 한번 볼게요. 95쪽에 31번. 자, 이런 녀석을 만났어. 그럼 이제 가장 처음 할 일은 우선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누가 할까? 은재 불러줘. 이 괄호 어서와 예진아. 2분의 9x 여기 앉아. 여기. 자, 여기다 플러스 얼마? 4분의 81. 그쵸? 반의 제곱한 겁니다. 또 마이너스 4분의 8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9 했어요. 자, 그럼 예림아 어떤 완전제곱식이 생기니? x 플러스 잠깐만. 여기가 4분의가 아니잖아. 그죠? 4분의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16분의가 맞죠? 16분의. 16분의. 그치? 그지 은재야? 맞죠? 자 그러면 다시 x 플러스 얼마죠? 4분의 9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분배되니까 8분의 81. 거기다가 플러스 9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랑 계산을 할 거니까 9라는 거는 8분의 7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괄호 x 플러스 4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9인가? 이렇게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분수가 나와가지고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원아 이거 꼭지점이 어디야? 그렇지. 자, 이렇게 꼭지점을 갖고요.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해.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려.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센터. 자, 가운데다 이렇게 뚜루루루루 표시해주고 요 지점이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인 지점입니다. 자, 이거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냐면 마이너스 2.25 정도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25.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시우. 그럼 중요한 건 마이너스 3이랑 1 중에 얘 더 가까운 게 누구야? 마이너스 3이 더 가깝죠. 마이너스 1은 더 멀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그릴 때는 요 놈보다 작으니까 왼쪽에다 그리는데 좀 가깝게 그리는 거예요. 가깝게. x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은 얘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그리는데 좀 멀리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x는 마이너스 1. 네, 이 거리를 잘 반영해서 그리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자, 어진아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겠니? 준영아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겠니? x가 몇일 때? 그쵸? 요 지점이 가장 낮으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그냥 y-좌표겠죠. 그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알고 있으니까 자 최소값 마이너스 8분의 9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최대값 동현아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까? 그렇지. 여기가 더 높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죠?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최대값일 거고 그러면 그때 y값이 얼마인지는 한번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 맨 처음 거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f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없어지고 2겠네요. 그죠? 2.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답을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보면 요 두 개만 쓰면 돼요.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분의 9고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x값이랑 연관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x가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8분의 9를 갖고요.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 2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자주 쓰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범위 표시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37번 한번 해볼게요. 37번 뭐해? 37번 해볼게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주어진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되어 있고 대신 요게 달라진 점은 누가 하나 싹 껴들어갔어? K라는 애가 하나 껴들어갔네요. 그죠? K가 하나 껴들어갔어. 그럼 요때
요것의 최대값은 4다 그랬으니까 자,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준형 가보겠습니다. 어제나 표준형 바꿀 줄 아니? 네. 해봐. 3 3괄호 X 제곱 x제곱 플러스 3X 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괄호 닫고 플러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3괄호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X 음, 플러스 음. 2분의 그렇지. 그 다음에 3이 여기다 이렇게 분배가 될 거니까 분배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27 플러스 K.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센터를 표시하자. 센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여기가 센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는 둘 다 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떤 값들이에요?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둘 다 작은 값이죠. 둘 다 작은 값이니까 둘 다 이거보다 왼쪽에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사용을 못해.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꼭지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꼭지점 못 쓰는 상황이죠. 꼭지점 못 쓰는 상황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 두 지점의 값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것은 최대값이 4라 그랬으니까, 그지? 최대값이 4. 그러면 진호야, 요때를 봐야 돼, 요때를 봐야 돼. 그렇지. 요때가 최대값이니까 요때 값이 지금 요때 값이 최대값이니까 그게 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때 4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자,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3이 4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프에서.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게요. 그러면 예진이가 해봐. f-3이면은 이거 맨 처음 모양에 넣게 예진아. 여기다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27 그치 마이너스 27. 그럼 없어진 애들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 K만 남네. 그럼 그 K 값이 그대로 그냥 4가 된다 이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K 값은 4 이렇게 되겠네. 네, 이런 게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96쪽에서는 그러면 그 최대 최소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 위에 내용은 별로 읽을 게 없어. 바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0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우리 중3 때 좀 비슷한 문제들 풀지 않았었나요? 함수는 아니었지만 방정식 단원에서 이렇게 물체 이렇게 빵 던졌을 때 이 물체의 높이가 뭐 50m가 되는 순간이 몇 초입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혹은 뭐 물체를 던졌는데 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건 몇 초 후입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죠. 자, 얘도 그런 방식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요런 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런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맨 앞에 마이너스 5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로 블록하겠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죠. 그죠? 자, 그러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X축 여기선 T축이겠죠? T축은 물체를 던진 지 몇 초가 지났냐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이 이제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그쵸? 높이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라는 건 Y값이 제일 어떨 때? 제일 클 때를 말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 이차함수의 무슨 값을 찾으면 돼요?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갖는 거잖아.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뭐 찾으면 끝나요? 꼭지점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만 한번 찾아볼게. 자,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겠죠? 그럼 반의 제곱이 얼마니? 1마일이죠. 요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요렇게 하면 바깥에 얼마야? 35.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거예요? 1,35라는 거예요. 1,35. 그러니까 요 지점의 좌표가 지금 1,35니까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요 앞에 게 1이라는 건 t가 1이라는 얘기죠. t가 1. t가 1이고 y가 35라는 얘기잖아. 그지? t가 1일 때 최대값 35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t가 1이라는 건 물체를 던진 지 몇 초가 지났을 때, 그치? 물체를 던진 지 1초 후에 이 물체는 최대 높이에 도달하죠.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데 그 최대 높이가 바로 몇 미터야? 35m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를 던진 지 1초가 지나면 최대 높이 35m에 도달한다. 이게 결론이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 나왔죠. 그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는 35m인 거고, 그렇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인 거죠. 1초. 그래서 그냥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40번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문제에서 식을 다 알려주고 풀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울 필요가 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 옆에 문제 한번 봐봐. 41번을 한번 볼게요. 41번. 자, 41번 문제는요. 이제 요런 게 진짜 활용 문제죠. 문제를 읽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길이가 32cm인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직사각형에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치? 32cm짜리를 구부려 가지고 만든 거니까 둘레 길이가 3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둘레 길이가 32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자, 근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둘레 길이가 32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이야? 16이죠. 16. 그죠? 가로 더하기 세로 16. 그러면은 여기가 x면 여기는 뭐야? 16 마이너스 x죠. 16 마이너스 x. 그치? 자, 그래서 1번에서 하라는 게 그겁니다. 세로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여기 16 마이너스 x예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값의 범위를 구하래. x는 가로의 길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아무리 짧더라도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길더라도 얼마를 넘을 수는 없을까? 그지? x가 만약에 16이 돼버리면 세로가 0이 돼버리니까 직사각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가 아무리 길어도 16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16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번은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냥 개념상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중요한 건 3번이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것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래요. 서연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넓이? 맞아.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낸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내 목표인 거죠. 그럼 결국 얘 뭘 찾으면 돼? 꼭지점 찾으면 돼. 그지? 이거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으면은 아마도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을 건데요. 자, 표준형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8,64. 그치?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란 몇이구나? 64구나.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풀이에요. 정석풀인데 사실은 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여 밑에까지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요 식을 딱 쓰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 요 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식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 대답 좀 해봐. 어? 채원아,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응?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에 이건 지금 무슨 꼴이에요?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잖아. 뭐야? 인수분해 형이잖아. 얘들아, 인수분해 형에서는 뭘 바로 알 수 있죠? x축과 만나는 지점, x절편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첫 번째 모양에서 우리는 이 2차 함수는 x축하고 어디랑 어디서 만나? 0이랑 16에서 만나라는 걸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하고 0에서 한번 만나고 16에서 한번 만난다면 당연히 꼭지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당연히 딱 한가운데 있는 수밖에.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밑에 과정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바로 x 절편 두 개가 0과 16이니까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8컴마가 되겠네. 그럼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것이 빠르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과정 없어지고. 자, 아무튼 문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게 진짜 활용 문제입니다. 그렇죠? 좀 어렵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활용 문제들은. 자, 그러면 이제 97쪽으로 가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97쪽에서는 한 문제만 풀 건데요. 4번만 풀 거거든요. 4번. 자, 4번 한번 풀어봐야 돼요. 최대 최소값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약간 뭔가 문제 안에다가 또 문제를 넣어놓은 그런 느낌으로 중복해 놨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오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약간 어려운 유형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자, 뭐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대로 가봐. 어차피 범위의 제한은 없는 거니까 결국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다 꼭지점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부터 찾자. 그럼 표준형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ax니까 반의 제곱하면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표준형 바꾸면은 y는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는데
뭐 모양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식의 꼭지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a, 컴마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게 꼭지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차함수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거잖아.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뭐예요? 그걸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그럼 얘가 그대로 뭐야? N 얘가 그대로 m인 거지. 그치? m. 그래서 1번에 m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것은 저겁니다.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자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죠. m의 최대값. 자 우리가 방금 찾은 이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이라는 요식은 m과 a에 대한 2차 함수 아닌가? 그치? 이게 여러분들 문자만 바꿔놔도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야 지금. 봐 우리한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 이차함수에서 y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죠? m과 a라는 문자를 썼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서 요 y의 최대값을 물어본 상황이랑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럼 이런 거 대답할 때 우리가 뭐 고민하나? 그냥 얘 뭐 찾으면 돼요? 얘 꼭지점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 표준형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됐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x값이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최대값 8을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이 m과 a에 대한 얘기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x가 3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a가 3이라는 거죠. a가 3일 때 그때 최대값 8을 갖는데 그 8을 갖는 문자가 누구인 거예요? 누가 8이 되는 거예요? m 값이 8이 되는 거예요. m 값이. 그치? 그래서 m의 최대값은 뭐야? 8인 거예요. 8. 이렇게. 그래서 함수에서 다시 한번 함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뭐 다른 교재에 보면 이 유형의 제목이 최대값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의 최대값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표준형을 바꾸는 과정을 2번 거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고, 자 넘어가 볼게요. 98쪽. 자 98쪽에서도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은 9 이랬으니까 얘도 이제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식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두 번째 식도 표준형으로. 그치? 바꿔주면 되겠지. 자 우리 예주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뭘로 묶을까 예주야? A 괄호 4 A로 묶었잖아. 4x 그 다음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y는 a 괄호 뭐가 되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치챌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의 값이 뭐야? 마이너스 4. 그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지. 요게 그치? 최소값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녀석이 양수였다는 거죠. 아래로 블록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커요 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체크해 놓고 가는 겁니다.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요 녀석의 최대값이 9다 그랬으니까 또 요걸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자, 서진이가 해주자.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2a 플러스 b. 그치?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하고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a 플러스 b.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부분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9라는 거지. 9. 그쵸? 자,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로 약분시켜 놓을게요. 2로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요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9, 9 날려버리면 뭐예요? 2a 플러스 b가 0인 거네. 그치? 자, 어진아, 둘이 어떻게 할 거야? 더해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2b는 얼마예요? 오케이. 그럼 b가 얼마?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b가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2a가 1인 거니까 a는 몇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 요것이 답이다. 표준형으로만 잘 바꾸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자, 이거는 여러분 문제 읽어보면 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일 거예요. 11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동현이. 자, 11번 문제를 봤을 때 동현아, 문제에 이런 말이 있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3,-10을 지나고, 자, 여기서부터 추계방정식이 x는 1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뭘 알려줬다? 꼭지점을 알려줬다. 그죠? 추계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게 꼭지점 x좌표 알려준 거고, 최대값을 알려줬다는 건 꼭지점의 y좌표 알려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요 두 개를 합치니까,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이 함수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다? 1, 마이너스 2다. 그렇죠. 1,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진호야, 무슨 형으로 시작해야 돼? 일반형이 뭔데? 어떻게 생긴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이제 표준형은 뭔데? 그렇지. 그럼 꼭지점이 지금 요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3,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지. 그죠? 기억나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일반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은 얼마니? 4a 마이너스 2인가? 그치? 그럼 승원아 a 얼마야? 2야?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fx를 한번 완성을 시키면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f 마이너스 2를 또 찾으라 그랬네. 그지? 이렇게 됐으니까 태경 얼마니?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답은 마이너스 21번 풀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나오네요. 자, 여기서 99쪽으로 가서 15번 답 한번 찾아봐야 되라. 15번. 아까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잘 쪼개서 최대값, 최소값 한번 찾아보세요. 15번입니다. 15번.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 찾는 부분이 완전히 자기가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일단 표준형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은 a로 묶고 x제곱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래서 a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대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차례야.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큰 틀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잖아. 그럼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럼 맨 끝에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가운데 센터 표시해야지. 센터 짜라라라락 여기가 지금 얼마야? 이렇게 되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가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얼마만 표시해주면 돼? 2가 되는 지점만 표시하면 되지. 2가 되는 지점은 이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오른쪽으로 어느 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아, 여기는 x는 2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걸 표시해줘야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에다가 색칠을 해주는 거죠.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의 그래프만 보고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지. 그럼 뻔하잖아. 여기가 제일 어떤 지점이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 제일 큰 값이겠지, 그치?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텐데, 자, 여기가 지금 곧 꼭지점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값은 요거인 거죠, 그죠?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때 최소값은 x가 2인 순간에 y값이잖아. 그럼 x 아래다 2를 뭐 해보면 돼? 넣어보면 되지, 그치? x에 2를 넣어보면 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9a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럼 뭐가 돼? 8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쵸? 자, 그런데 최대값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4라고 했죠? 최대값 4, 얘는 4.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됐잖아. 두 개 가지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연립해보면 시우야, AB가 얼마 나와? A는 해봤어야 알지. 뭘 풀어, 후기는. A가 1이고 땡.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예요? 3이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3번 이렇게. 그치? 자, 요것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아까 말한 활용 문제들이 이제 남았어. 활용 문제들이 남았는데, 자, 활용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 16번 같은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식을 다 줬기 때문에 그냥 요 식에서 그대로 최대값, 그러니까 꼭지점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쉬운 문제고요.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자, 1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차함수 위에 한 점 A를 잡아가지고 그 A에서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림에다 표시되어 있지.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이걸 물어봤어.
그럼 일단 이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의 최소값을 찾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맨 처음 시작을 A라는 점의 좌표를 무언가 어떤 문자로 잡고 시작을 해야죠. 그죠? 평화야 뭘로 잡을까? A요. 네. X, Y요. X, Y요. 아, 얘를 x라 잡으면 안 되죠. 이미 지금 x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x 말고 y 말고 A, 그래 a 컴마로 잡자. x 좌표만 정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x 좌표를 a라고 정하는 순간 y 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그치? 얘는 지금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좌표를 a라고 잡으면 y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다가 그냥 대입. 그치? a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 우리가 O, B, A, C인데 O라는 지점이 원점이에요. 0,0이고 이 A라는 지점이 방금 잡은 A,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런 점이에요. 그러면 예림아 이때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냥 A라고 보면 되죠, 이거. 그지? 요 점의 X좌표. 자, 그럼 당연히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Y좌표.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X좌표라는 게 가로 방향의 거리를 말하고 Y좌표 세로 방향의 거리를 말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OBAC라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 요것도 그냥 문자를 하나 정할게. 둘레 L이라고 할까요? L.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L은 서진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한 다음에 몇 배? 2배 하는 거지, 그치? 둘레 길이니까. 자, 가로하고 세로를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게 둘레 길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전개해가지고 쓰면 L은 2a제곱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10a 그리고 플러스 18. 자, 요런 L과 A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 했네. 우리는 이제 이 L이라는 값에 뭘 찾고 싶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그치? 요 식을 그대로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뭘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표준형으로. 자, 민영이 가보자.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민영아. 2괄호 a제곱 빼기 5a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괄호 닫고 플러스 18. 자, 그러면은 2괄호 a-2분의 5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분배돼서 나가면은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인데 요거 더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25에다가 2분의 36을 더하니까 플러스 2분의 11인가? 그죠? 2분의 11.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거죠. 그지? A가 몇일 때? A가 몇일 때? 태경아, A가 몇일 때? 야, 이 꼭지점이 어디야? 이거의 꼭지점. 이 식의 꼭지점이 어디야, 태경아? 2분의 5 컴마.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무슨 값? 무슨 값? 최대값? 아이씨 진짜. 야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물. 그래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하면 무슨 값만 가져? 자 그럼 다시 a가 몇일 때? 2분의 5. 무슨 값? 얼마를 갖는다? 2분의 10. 2분의 11을 갖는 거지. 자 거기서 말하는 그 2분의 11이라는 값은 누구의 최소값이에요? L의 최소값이에요. L. 그치? 그래서 A가 2분의 5일 때 최소값 2분의 11을 갖는데 그 2분의 11이라는 것은 항상 요 왼쪽에 Y자리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의 최소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L은 최소값 2분의 11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분의 11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자, 이런 것이 활용 문제고. 자, 그 밑에 18번 한번 해봐, 이거. 자, 18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다 이제 훈련이야. 그냥 부채꼴이 나왔으니까 부채꼴 하나 그립시다. 부채꼴 하나 그려요.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 부채꼴에서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요걸 x라고 잡으면 당연히 여기도 x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인 걸 알죠? 둘레. 그러면 둘레 길이가 24인데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4-2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 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것도 있지만 지금 이 공식은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죠. 여기 중심각이 몇 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므로 이 상황에 나한테 필요한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 찾는 두 번째 공식 2분의 1 RL. 그치? 이 공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서의 R이라는 건 뭐고?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L은 뭐죠? 그치? 여기서의 L은 호의 길이지. 그치? 호의 길이.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요. 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요 넓이를 나타내는 요 문자를 그냥 우리 y라고 바꿀게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네. y는 2분의 1의 RL인데 R이 뭐고? X잖아. 지금 여기서는 L은 뭐고? 24-2x.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2로 묶어낼 수 있는 애들이고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 아닌가? 요거지, 그치? 그러면 사실 이 시점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아까 본 거 아니야, 이거? 자, 얘는 지금 x, 이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한 친구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x축하고 어디서 만나? 0이랑 12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어디서 최대값을 갖겠어? 6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여기가 6이겠지. 그러므로 6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6 집어넣어 보면은 36이 되죠. 6,36. 자,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x가 몇일 때? x가 6일 때. 시우야, 무슨 값? 최대값 몇을 갖는다? 36을 갖는 거고,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면 x가 6이라는 것은 뭐가 6이라는 거예요? 이 부채꼴의 그렇지 반지름이 6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 그치? 넓이는 36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문제에서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지. 4번. 그치? 4번. 이렇게.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뭐 아주 갔다 오세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도 활용 문제죠. 19번.
19번을 풀고 뒤쪽에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마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아니죠? 내일은 문제 푸는 날이에요. 물론 진도도 좀 나갈 거지만 문제를 쭉 풀 거니까 숙제를 잘 하시고, 숙제를 제대로 못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세요. 자, 19번 볼게요. 19번. 이거 19번도 처음에 식 세우는 게 약간 어려워요. 얘는 어떤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까요? 그치, 닮음을 써먹어야 될 거야. 닮음. 근데 그래도 문제에서 좀 친절하게 B2를 X로 잡아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B2를 여기를 X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X로 잡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로 갈까? 자, B2가 X면 여기도 X죠. 여기도 X인데, 그지? 그랬을 때 요 삼각형 DF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빼서 그리면 DFC. 자, 요 삼각형이 삼각형 ABC랑 닮음 상태죠, 그죠? 닮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 대 여기 비율, 여기 대 여기 비율이 3대 4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죠? 3대 4 비율. 그런데 요 변의 길이가 지금 x잖아요. 그럼 여기 대 여기 비율이 3대 4라는 걸 이용하면 요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자,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 여기를 이렇게 네모라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봐. 여기 대 여기가 3대 4니까 3대 4는 x 대 네모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내항이고 매항이 곱하면은 4x가 3 곱하기 네모니까, 자, 네모는 뭐예요? 3분의 4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3분의 4x.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3분의 4x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분의 4x인 거니까 시우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죠? 8에서 3분의 4x를 뺀 거지, 그치? 그리고 그 길이가 d2하고 같은 거니까 d2의 길이는 요거는 8 빼기 3분의 4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는데 x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 얼마보다는 커야 될까? x가 0보단 커야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얼마는 넘어갈 수 없을까? x가 여기잖아, 여기 세로가 아무리 길어도 6은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x는 요 범위에 들어가겠다. 근데 역시 또 이것도 크게 뭐 답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찾아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사각형 DEBF의 넓이. 자, 이 넓이를 우리가 y라는 문자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미 필요한 건 다 알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잖아. 근데 가로 세로 나왔죠. x하고 어디 갔어? 이거 8-3분의 4x니까 자, y는 x괄호 8-3분의 4x. 일단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x 앞에 막 이렇게 괄호 안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버릴까 이거? 묶어야 돼, 그치? 묶어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3분의 4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거 배웠죠? 분수로 묶을 때는 어떻게 하랬지? 분수로 묶을 때는, 그지? 역수, 뒤집어서 곱해라 그랬죠? 그럼 지금 3분의 4로 묶은 거니까 3분의 4를 뒤집으면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을 8한테 곱하면 얼마예요?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또 이 시점에서 답 나온 거 보이니? 지금 우리는 x축하고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는지 두 포인트를 찾았잖아. 그럼 답은 어디에서 찾는 거야? 걔네 둘의 중간에서, 한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놈도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x축하고 0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그 한가운데인 3이겠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3, 3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3 넣어보면 여기 지워지니까 -4고 그리고 -3이니까
12가 되나? 그지? 그러면 3,12니까 자, 요 상황을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 x가 몇일 때? 3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12를 갖는 거고, 자, 조금 더 친절하게 쓰면 x가 3이라는 것은 b2의 길이가 3이란 얘기죠. b2의 길이가 3일 때, 자, 누구의 값이? 그지? 사각형 DEBF의 넓이가 요게 12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지. 그럼 이때는 이거 써야 돼, 저거 써야 돼. 요거 12 이거 써줘야지. 그치?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중학교 때는 이런 활용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00쪽 볼게요. 100쪽. 자, 100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100쪽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여러분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일단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몇 부분 보여요? 두 군데 보이죠? 그 두 지점에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을게요. 알파, 베타라고 놓는 이유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문자를 딱 보면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해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문자잖아. 그죠? 근데 이 A점이랑 B점도 그 해를 나타내는 그 값인 거죠. 그지? 왜 x절편이라는 게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는 해인 거니까, 실근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잡는 것이 여러모로 생각하기 편해요. 그럼 요놈의 x좌표를 알파, 요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식이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제목이 뭐였니? 그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럼 그걸 여기다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 여기서 y 0 집어넣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더라? 그죠? 1분의 요놈한테 부호 바꿔준 거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뭐였더라? 그죠? 1분의 4 부호 그대로. 자, 이렇게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죠. AB, 선분 AB의 길이가 2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지? 선분 AB의 길이가 2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베타에서 알파를 어떻게 하면? 빼면, 그렇지. 빼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식을 얻은 거고요. 이 세 가지 식을 잘 섞어가지고 A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떠오르지?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이 하나 있잖아. 어디서 배운 거죠? 무슨 단어에서 배웠죠, 이런 거? 아니. 그치.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거 만났을 때 이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 그치? 거기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랑 같을까요? 시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랑 같을까? 요놈과 요놈으로 표현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맞아. 그쵸? 이게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운 거였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주시면은 얘가 2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지?
됐네. 20은 a제곱이니까 a는 얼마겠어? 2루트 5가 되겠지? 2번입니다. 2번. 그치? 2번. 자, 우리 딱 한 문제만 풀고 마칠 건데 그 마지막 한 문제는 8번입니다. 8번. 자, 8번.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두 글자 생각나야 돼요. 응? 뭐가 생각나? 응. 치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지? 뭐 어느 부분을 치환할 거야? x-3이라는 부분을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x의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x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한다면 당연히 t라는 문자도 범위에 제한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범위를 계속 그 범위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는데 범위에 제한이 따라 붙는 경우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x-3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였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3 뺀 범위가 되는 거니까 3 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이라는, 그치? 요런 범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t라는 문자는. 자, 그럼 이제 치환을 해볼게. y는 하고, 자, 요 그대로 t로 바꿔주고 요 그대로 t로 바꿔주면 되니까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 식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요. 어떻게 줘야 돼? 무슨 형으로 바꿔주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t제곱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y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야?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으니까 자, 여러분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죠? 꼭지점까지 찾았으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차례지. 자, 그래프 그릴게요.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자, 센터가 얼마인가? 그죠? 마이너스 1,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센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아까 t의 범위가 어디였더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 범위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범위를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은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몇 칸? 2칸. 그럼 한 칸, 2칸 여기다 표시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0인 지점은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쯤에 표시할게요. 여기가 t가 0.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어딘가요? 요 지점이죠? 이 지점 t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 요 지점은 곧 꼭지점이니까 값도 알고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자, 오진아,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 그죠? t가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 갔겠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의 최대값 이걸 쓰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겠지? 그러면은 얼마야? 2인가요? 이렇게 되지. 그럼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얼마예요? 4인데
여기서 요거 한번 물어볼게. 자, 이 상황에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차함수는 x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니? 이렇게 물어보면 x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x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까? 0이죠. 그쵸? 0. 그지? 자, 거꾸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 잘 하라고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쓸 때마다 x가 몇일 때 최대값 얼마 이렇게 계속 써줬던 거예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최대값이 2인 건 알겠어. 근데 그때 t값이 얼마예요? 요 지점에서 지금 최대값을 가진 거니까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최대값 2를 가진 거잖아. 그지? 그럼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 x가 몇이라는 얘기인지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t랑 x는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 그러므로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는 몇일 때인 거예요? 0일 때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 문제에서 x가 몇일 때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x가 0일 때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x가 몇일 때 이 함수가 최소값을 갖느냐. 그럼 x가 몇일 때를 생각하기 전에 t를 생각하면 t가 몇일 때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졌었지.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x는 몇인 거야? x는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써주자면 x가 2일 때 그때가 곧 t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때 이 함수는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치환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여기서 몇 문제 더 풀어줄 건데요. 그 풀어줄 문제가 여기 100쪽, 101쪽에서 4번, 10번, 12번, 13번은 내일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풀어봐도 좋고 어려워 보이면 이 네 문제는 내일 풀어줄게요. 내일 요거 풀어주고 그 뒤에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내일 목표는 101쪽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101쪽까지. 그래서 자기가 안 돼 있는 부분 있으면 열심히 풀어가지고 옵시다. 수고했어요.